요즘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이 화두입니다. 기후 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농업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술을 실현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식물 생리활성 기술 기업의 유승권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농업이 왜 환경을 파괴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농업에서 어떤 대기오염 가스가 발생하는 겁니까? 예,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지구입니다. 네. 지구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6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만 농업에서도 주요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질소 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습지나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지수가 1이라 그러면 메탄은 21배가 더 강하고요. 아산화질소는 310배가 더 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의체에서는 2013년도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경고를 했는데 400ppm이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ppm까지 달하고 있고요. 네. 또한 대기 체류 기간은 이산화탄소는 200년씩이나 됩니다. 네네.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많이 알아도 네.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것은 좀 생소한데 훨씬 더 강력한 오염물질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우리 기업에서 이제 생각 중인 탄소 중립 전략이 궁금하네요. 일단은 메탄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탄소 중립 2050을 한다고도 다들 선포를 했습니다만은 불과 2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저장, 격리, 상쇄시켜서 지구 환경을 다시 뒤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네. 반면에 메탄가스는 대기 체류 기간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는 30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30%만 감소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온도를 1.5도씨에서 컨트롤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인류의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달에 전 세계가 글로벌 메탄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림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림 한 장으로 다 보시면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입니다. 메탄이 약 한 71%가 나오고요. 네. 이산화탄소가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난방기를 떼면서 17.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11.8%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은 지구 온난화 지수입니다. 이산화탄소가 1이라 그러면 메탄은 21배, 결국 아산화질소는 310배입니다. 여기서 메탄의 21배는 그동안에 100년에 대한 통계치고요. 네. 2020년대 기준으로 하면 80배가 더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메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한 대기 체류 기간은 이산화탄소가 200년인데 메탄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메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논농업에서도 이 아산화질소와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예, 식물 생리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있죠. 논농업에서 새끼치는 분열을 좀 빠르게 하고 또 질소를 저감시켜갖고 아산화질소가 덜 나오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논에서 보면 논에서는 담수가 되는 상태에서 혐기 발효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제거했을 때는 호기 발효를 합니다. 두 가지에서 보면 혐기 상태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기에 수도 분열, 즉 새끼를 빠르게 쳐서 논물을
농도를 빨리 우리가 논물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네. 메탄을 40에서 50%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산소가 들어가면서 질소가 다시 또 분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시기에 또 우리가 화학 비료를 30%를 줄일 수 있다면 메탄과 아산화질소 두 가지를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저희가 좀 자료 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 예. 저 그림이 바로 이제 담수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메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논물을 빼면 혐기에서 호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그 혐기보다는 모든 유기물들은 있죠. 호기 상태에서 발효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혐기 상태에서는 메탄이 나오고 호기 상태에서는 일부 아산화질소가 증가가 됩니다. 바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논토양에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메탄은 우리가 생육 일주 갖고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비료를 30% 이상 저감을 해서 아산화질소를 저감시키는 일이 우리가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찌됐든 논에서 논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네. 해주셨는데 논 토양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제 메탄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이양을 네. 해서 새끼를 치는 일을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도 분열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물 관리를 해서 논물을 일찍 빼주게 되면 지금 저 사진이 바로 이제 25일 만에 물 끊기를 합니다. 저렇게 새끼를 잘 치게 되면 네. 우리 농민들이 있죠. 바로 이제 논물 관리하지 말라도 물 빼기를 합니다. 이제 저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메탄 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요. 네. 네. 벼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새끼 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대부분의 이제 농민들도 농사를 지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파리하고 이파리쌀이를 매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갖다 절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파리하고 이파리 밑에는 눈이 있습니다. 아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놈을 측지라고 얘기도 하고 겨수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논에서 재배하는 벼는 있죠. 뿌리 밑에서 1차 분열에서 9개의 새끼를 칩니다. 그 다음에 2차 분열에서 5개를 새끼를 쳐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 생리 기술을 알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소 요인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수도 분열 기술 농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예. 이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해결책을 기업에서 최근 식물 생리 활성 기술에 대해 활발히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식물 생리 활성 기술 이름이 굉장히 긴데 궁금합니다. 예. 영어로다가는 바이오 스티뮬런트라고 얘기하고요. 네. EU에서 협회가 생기고 있고 미국에서도 협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상의 농업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심각한 거는 지금 현재 사과가 금값이고 상추,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상상할 수 없을 네.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수했던 종자 갖고도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비료 갖고서도 한계가 있고요. NPK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농약, 뭐 벌레 잡고 병해충하고 제초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네, 수가 네. 있는 겁니다. 또한 간행농업에서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이 네. 기후변화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기술이 못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 생리 활성 기술은 식물의 고유의 능력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강합성에 대한 증진 기술입니다. 네. 식물은 빛하고 물하고 이용을 해갖고 ATP라는 에너지하고 NADPH2라는 이런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요 놈을 갖고 있죠. 식물은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강합성량을 크게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쌀이고 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고 네. 저장량분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장량분을 있죠. 산소의 관여에 의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식물은 이 ATP라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있죠.
꽃 수량을 많게 하고 꽃을 크게 해서 수정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열매를 빠르게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물의 뿌리 발달 기술입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제 우리가 동해 겨울 가뭄, 겨울에 얼어 죽는 거, 네. 그다음에 겨울 가뭄 또 피해가 무지하게 또 크게 또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국직성 호우 때문에 우리가 담수해라든가 습해, 뭐 또 건조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뿌리의 정단 분열 세포를 자극시켜서 우리가 뿌리의 식물의 지지 기능을 강화시키면 기후 변화에서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또 하나의 식물 생리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식물의 광합성과 ATP 에너지가 이제 기술의 핵심이다. 약간 좀 어렵긴 네. 하지만 어찌됐든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예. 베트남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예, 베트남 정부에서는 100만 헥타르 고품질 쌀, 그러니까 저탄소 고품질 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계적인 케미칼 회사, 또 베트남에 있는 국영비료 회사도 대안을 제시를 못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지들의 식물 생리 기술을 인지해서 100만 헥타르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25년도까지 관계 공무원 200명을 교육시키고 전문 농업인 5,000명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 기관인 베트남의 농업진흥청장, 그다음에 결정 기관인 차관, 장관과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앞으로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그 탄소 중립 농업을 선도해 나갈 모습 기대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물 생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인 만큼 농업에서도 온실가스 저감하는 농사법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네. 또한 식물의 고유 능력은 있죠. 비들을 흡수해서 우리가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을 갖고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환경, 대기 환경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서 클린 지구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탄소 중립 농업이 왜 필요한지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곤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찜통더위에 벌떼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네. 6월에서 7월 벌쏘임 환자가 5월보다 6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8월과 9월은 번식기여서 더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화려한 색의 옷이나 향수는 피하시고요. 네. 벌집을 발견하셨다면 직접 제거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